한국 리더십 학교 25기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입학 설명회 사회를 맡은 24기 박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밖에는 정말 단풍이 절정인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소중한 토요일 오후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한국 리더십 학교를 더 잘 알아가고 또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오늘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순서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그 초상권 동의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죠.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줌 송출과 그리고 또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더십 학교 공식 SNS 계정에 올라갈 예정인데 혹시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으신데 스티커를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스태프들에게 살짝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스티커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혹시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쪽 분만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 순서지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지금 조금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잖아요. 이거를 살짝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쉽고 재밌고 알찬 퀴즈들을 준비했는데요. 퀴즈 타임을 진행해줄 24기 홍은경 학생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맡은 24기 홍은경입니다. 오늘 저희는 카우시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 대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닉네임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1, 2, 3등만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틀려도 부끄러워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틀리면은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QR 캡처해줘도 되고요. 그 줌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너무 어려워 모르겠다 하면 옆에 이제 24기를 쳐다보면 돼요.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시는 동안 제가 미니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저희 리더십 학교 2대 교장 선생님의 성함을 알고 계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식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빠르게 스캔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 성함 아시는 분들 손으로 한번 멋있게 들어주세요. 네, 지금 네.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이런 퀴즈를 했죠? 혹시 성함 한 번과 또 이게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임성민. 네, 우리 용기를 내준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요거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 한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여러분. 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이름은 이게 정답을 빨리 맞추면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금강, 한강, 낙동강, 동강이 있습니다. 네. 낙동강. 네, 지금 네, 정답을 이제 한 분 빼고 다 맞춰주셨어요. 네, 누군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수를 보겠습니다. 네, 1등은 최은진 님이십니다. 오, 굉장히. 네, 여러분, 뒤에 또 점수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K-POP 데모넌터스 헌트릭스의 멤버가 아닌 것을 고르는 멤버인데요. 네, 루미, 미라, 조이, 진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번일까요? 여기 빨리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등수 결정에 또 정답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또 최은지님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계세요. 네, 계속 이렇게. 네, 그럼 25기 가보자고님, 네, 또 화이팅하고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에이펙 개최 장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전주, 2번 서울, 굉장히 잘 네. 네, 또 경주를 다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후구과학님이 4계단을 상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은진님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계신데요. 뒤에서도 계속 이 활약을 이어가 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성경에서 귀가 제일 밝은 인물입니다. 이게 넌센스 퀴즈라고 하죠. 그래서 네, 사무엘, 삼손, 들릴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귀가 제일 밝을까요? 네. 아, 네, 다들 이렇게 했는데 또. 네, 최은진님이 순발력까지 가지고 계신데요. 네, 굉장히 이제 카톡이나 이런 타자 속도가 빠른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 리더십 학교의 약자는 이제 예비 25기라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네, 정답 이제 오답자가 있으면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답자가 두 분 계신데요. 이번에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KLS예요. 그래서 네, 코리안 레스큐로 여기 되게 한불이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네,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진실 또는 거짓입니다. 이 반디봉사단은 이런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봉사단이고요. 이제 리더십 학교에서 운영 중인 봉사단인데 이게 재학생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O, X 중에서 답을 골라주세요. 네, 정답은 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선택하신 두 분은 이걸 다 알아가시면 되고요. 최은진님 6번 오늘 굉장히 진짜 정말 잘하시네요. 나중에 꼭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의 설립 연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24기도? 많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찍기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몇 년도일까요? 네, 굉장히 이번에 좀 답이 고르게 나오는데 정답은 2001년입니다. 그래서 네, 25기 가보자고님이 지금 선두로 네, 올라오셨고 최은진님 이제 또 다음 편에 점수 만회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발렌타인데이에 가장 인기 있는 동네를 묻는 동네입니다. 1번 ABC, 2번 허쉬, 3번 가나, 4번 고디바입니다. 몇 번일까요? 고디바. 네, 고디바를 또 선택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고디바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정답은 가나입니다. 재밌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2025년 유럽 필드 스터디 방문 국가가 아닌 것은 여기서 오답을 제외하고는 다 방문을 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네, 룩셈부르크를 고르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요. 저희는 룩셈부르크도 다녀왔고요. 프랑스 제외하고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계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문제가 점수 2배예요,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해주세요. 한국 리더십 학교에 비전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비전 기도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 통일 한국을 섬기는 사람,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크리스천. 네,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런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네. 굉장히 이제 또, 네. 정답 편집 가장 오래 이어가셨대요. 네. 자, 예수님이 옷가게 가서 하는 말, 저희 필드 스터디에서 많이 했던 농담입니다. 예루살렘, 제루살렘, 살렘, 말렘, 안살렘이 있습니다. 네,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예루살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드 스터디에 가서 이런 농담을 저희끼리 되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지금 또 이제 선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다음 중 한국 리더십 학교의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신학적 네, 여기 있고요. 이제 정답 모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된다면 모두를 고르시면 되겠죠?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모두입니다. 저희는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 리더십과 사회이해, 통일과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이 종합적인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또 굉장히 연속 12번 정답을 맞추셨어요. 이제 3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1학기에 진행되는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프로젝트, 2번 봉사활동, 3번 강의와 토론, 4번 독서과제입니다. 이것들을 다 배우는데요. 1학기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봉사활동도 정규 과정 중에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독서과제까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학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다음 중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 골라주세요. 이 외에는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교통비를 제외하고 저희는 필드 스터디 비용을 제공해주고
그 정규 과정 중에 점심식 때도 지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 활동비까지 지원을 해주십니다. 네, 그럼 이제 네, 굉장히 또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점수가 2배입니다.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한국 리더십 학교의 25기 원서 접수 마감일은 며칠일까요? 언제까? 여러분 여기 포스터와 식순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29일입니다. 30일이라고 하신 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29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상 때 두구두구두구 하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저 혹시 1등 하신 분 한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1등 하신 분? 1등 하신 분? 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네, 저희 이 선물은 저희 필드 스터디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그 멀티 비타민과 그 멀티 어댑터 그리고 휴족 시간이 있습니다. 자, 2등 들어가시면 됩니다. 2등 나와주세요. 2등. 시간 관계상 빨리 나가세요. 네, 김예영님. 네, 2등 선물은 이제 어댑터를 제외하고 멀티비타민과 휴족 시간 있습니다. 네, 3등 나와주시겠어요? 네, 3등은 멀티비타민입니다. 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좀 이제 한국 리더십 학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신 것 같나요? 네. 그럼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 풀어주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환영사로 이제 공식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 리더십 학교의 학교장님이신 임성빈 학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임성빈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환영사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선배 24기들이 이제 모이면 8시 50분부터 찬양을 하고 이제 여긴 고대니까 우리는 굉장히 묵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조용하게 찬양을 하고 55분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 인도자가 2분 늦게 와서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냥 제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말씀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런 복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모순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바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하루를 최소한 또 바쁘게 짐을 얹어주는 자리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란 말이죠. 더 바쁘게 만들고 더 짐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의 이제 친구들이 소개를 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무거워 보이지만 이 길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훨씬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길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그것이 가벼운 것을 좀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함께 걷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결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다. 내가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만 하면 성적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까 사실은 그게 모든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해지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멍에를 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멍에거든요, 멍에. 소가 일할 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농경사회에 일할 때는 혼자 일하면 지치니까 둘을 짝을 져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둘이 딴 길로 갈까봐 묶어놓는 게 저게 멍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뭐 학교에서 팀플을 하거나 회사에서 같이 팀 작업을 할 때도 멍에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새 말로 하면 그게 저걸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연결망을 짓는 거, 연결망을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옛날 말로 멍해지만 요새 말로는 나는 네트워킹이라고 요새 말로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킹을 할 때 과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도 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네트워킹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왜 나와 함께 가면은 내 멍에가 가볍다 그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짜 진정한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에 내가 다 보조만 맞추면은 사실은 내 힘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함 없이 진리의 인도함이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서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내가 보이지 않는 멍에로 서로가 얽혀져 있는데 다 이렇게 연결이 네트워킹으로 돼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온전히 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하고 그런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열심히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보조를 맞는 파트너와 같이 2인 삼각을 할 때 힘이 더 나듯이 나에게 힘을 주는 동료와 일을 할 때 내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 그 발걸음도 유쾌해지고 우리에게 의미와 재미도 더 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초청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리더십 학교를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선배 24기까지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속해 주셨고 또 앞으로 위기의 한국 사회에 교회에 힘이 되고자 여러분들을 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또 좋은 동료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다 동지로서 같은 멍에를 지는 동지로서 동참해서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이 세상의 버거움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의미를 누릴 수 있는 또 세상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를 환영해주신 임성빈 학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성빈 학교장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현재 24기 재학생들에게 매주 정기 모임 아침 경건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도전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한국 리더십 학교의 학사 과정과 그리고 25기 모집 요강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받으신 순서지 뒷면에 하단에 보면은 질의응답 패들렛이라고 해서 QR코드가 있어요. 그쪽으로 접속해 주셔서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 혹시 다른 분들이 이미 남겨주신 질문이 동일하게 궁금하시면 거기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 학교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현재 24기 교육조교로 섬겨주고 계시는 이다은 교육조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받은 한국 리더십 학교 24기 교육조교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가자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국 리더십 학교의 1년 과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퀴즈에서도 퀴즈 질문으로도 나왔었죠. 한국 리더십 학교의 설립 취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 리더십을 개발하고 전파하여 사회 지도자를 양성한다. 2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긴다. 3번째, 통일한국을 위한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하면 하나도 안 외워지시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리더십, 2번째, 하나님 나라, 3번째, 통일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리더십 학교는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25기에 지원하게 되시면 2026년 1년 과정 동안 함께하는 학사 과정인데요. 설명드리자면 기본 전문 과정, 2번째 여름 집중 과정, 3번째 PBL 집중 과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전문 과정은 1월에서부터 6월, 그리고 여름 집중 과정은 7월에서부터 8월, PBL 집중 과정은 9월부터 12월로 현재 24기가 PBL 집중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규 과정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공고에 다 올라가 있긴 한데요. 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조교로서 이 과정을 씨앗부터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 공공신학과 같은 신학의 기초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 과정을 다음으로 볼 텐데요. 너무 사실 커리큘럼이 많고 좋아서 다 세세히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PPT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과정은 3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리더십, 2번째 사회 이해, 3번째 통일과 국제관계입니다. 먼저 리더십부터 볼게요. 리더십은 모세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원리, 셀프 코칭과 리더십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기만 해도 석학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에 소속이 되 계시면은 그 학교에 소속이신 교수님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차려져 있는 밥상에 앉아있기만 하면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리더십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 사회 이해입니다. 한국 사회, 세계 변화, AI, ESG와 같은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고 나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3번째로는 우리의 교육 과정의 목표인 3번째 통일한국과 연결이 되죠. 통일과 국제관계 강의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외교의 시대, 북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와 같이 현 시대의 실제적이고 시의적인 문제를 다루는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 강의들을 그럼 언제 듣냐? 1월부터 6월까지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토요일 동안 듣는데요. 이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후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씨앗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사실 씨앗과 새싹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1월과 6월이 가장 많은 지식과 양분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월 1회 오픈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오픈 포럼은 정규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동문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포럼입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요. 작년에 2025년에 진행된 3월, 4월, 5월, 6월 오픈 포럼 포스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 강사분들과 한 분의 기조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동문 전문가분들, 신진 연구자분들이 함께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오픈 포럼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 신진학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번 연도에는 마이클 로이드 학자님 초청 담화와 메데어와의 만남이 특별히 진행이 됐었는데요. 2026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해외 각지의 석학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한국 리더십 학교 25기라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다가와서 같이 배움을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현장 강의 시간인데요. 매우 즐거워 보이죠? 네, 강의를 열심히 듣고 Q&A를 하는 열정적인 24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를 해야겠죠. 소화하기 위해서 강의에 대한 조별 나눔과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토론 주제를 강사분들이 주세요. 그럼 그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조별로 나눔을 진행하고 그리고 독서 과제를 진행합니다. 각자 그 커리큘럼과 연계되어 있는 독서 과제를 진행한 후에 각자 개별적으로 독서 과제를 제출하고 조별로 독서 나눔도 진행하고 발표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1독, 1대1 강점 발표, 봉사활동, 자체 MT, 찬양기도회 등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학교장님께서 환영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25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름 집중 강좌인데요. 여러분들 필드 스터디에 대해서 듣고 오셨나요? 추천해 주신 분들이 필드 스터디에서 얘기해 주셨을까요? 그런가요? 필드 스터디는 한국 리더십 학교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여름에 필드 스터디를 가기 위한 집중 강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해외 필드 스터디에 가게 되는데요. 여름 집중 강좌 시간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새싹에서 나무로 자라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해외에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생들이 나눔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공동체도 함양하고 정체성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해외 필드 스터디를 갑니다. 이 사진은 2025년 이번 연도 24기가 다녀온 해외 필드 스터디인데요. 네, 배움을 실제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배우는 오감으로 지혜와 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드리고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저희 2025년 한국 리더십 학교 필드 스터디, 유럽 필드 스터디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도로 저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 온 첫날 저희는 베를린 돔을 방문하며 그의 웅장함에 감탄했고 박물관 섬에서는 유물을 통해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서는 분단의 상흔을 예술로 승화한 독일의 용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들었듯 우리는 브란덴부르크몬에서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유대인 추모비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정의의 무게를 느꼈고, 베를린 소망교회에서는 주와 함께 가리라를 합창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현지 교인분들의 독일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희는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은정 교수님, 페니 교수님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리더십을 통해 한국 통일의 준비와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SED 독재청산재단에서 독재의 원인과 역사를 되짚으며 정의 실현의 과정과 사회적 가치를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공포의 지형학을 찾아 과거의 비극을 상세히 기록 및 전시함으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독일의 노력과 자세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조별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영상 총 분량이 8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게 되시면 당장 25기에 지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아껴두도록 하고요. 대신에 더 보고 싶다, 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유튜브에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치시면 제일 위쪽에 나와 있거든요. 유럽 필드 스터디 보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PBL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럼 무슨 과정일 것 같으신가요?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그리고 필드 스터디에서 본 그 사고의 지평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라는 도약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맛있게 익은 열매가 되었으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입학 설명회 또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계시는 입학 홍보팀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 초빙도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홀로 아니고 동문 공동체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게끔 멘토링을 해주시고요. 2학기에는 1학기 때 배웠던 그런 모든 과정이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법률, 과학, 문화예술 분야가 있겠죠. 그런 분야의 동문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졸업 이후는 뭐가 좋은가요? 한국 리더십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졸업 이후 평생 공동체를 얻게 됩니다. 같이 멍해를 끄는 소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너무나도 바쁘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동기들이 생기고 동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별 모임과 분과별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뉴스레터, 매거진 등 여러분들이 리더십 학교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지원을 하셔야겠죠. 네, 지원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와 눈이 마주치신 모든 참가자분들이 앞으로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같이 멍해를 지는 공동체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멍해를 진다고 해서 너무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고 고민될 수 있겠지만요. 24기 여러분들이 곳곳에 있죠. 24기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23기로서 함께했고 조교로서도 2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함께 멍해를 지고 있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구전 행정조교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리더십학교 24기 행정조교 구자은입니다. 앞선 순서들을 통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조금은 알아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25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 25기의 모집 인원은 35명 내외로 가능한 한 남녀 비율 1대1을 지켜서 모집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하느님 나라 실현과 실천, 통일한국 준비를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기독 청년입니다. 199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모두 지원 가능하신데요.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다면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취준생, 직장인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격 요건 또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훈련 기간인 2026년 1년간 매주 토요일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몸을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리더십 학교의 25기가 되고자 한다면 매주 토요일은 이곳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토요일 한국 리더십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25기 모집 공고가 업로드 되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공고를 확인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잠깐 손을. 네. 확인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요. 공식 원서 접수 기간이자 서류 전형 기간은 11월 1일 토요일부터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29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이미 원서 접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 2주간의 서류 평가 기간을 거쳐서 12월 13일 토요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 합격자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시간, 또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시간에 바로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면접 진행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한 주 뒤인 12월 27일에 공식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합격자 발표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일정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서 최종으로 합격하게 된 25기 분들은 2026년 1월 8일부터 10일 2박 3일간 진행되는 합격자 캠프에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합격자 캠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추후 다시 공지드릴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정도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지도 들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25기 모집 공고글을 보시면 본교 소정의 양식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이후 설명드릴 관련된 서류들과 함께 압축하여 11월 29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 이곳에 적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본 학교 소정 양식의 지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의 서류가 있습니다. 입학 지원서, 자기소개서, 필수 사역 이해 및 지원 동기 서술서, 목회자 추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 서류들을 정해진 내용에 맞게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중 4번째 목회자 추천서의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것만 가능합니다. 선교단체 간사님이나 지도교수님께 받은 추천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학력 증명서와 대학원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중 성적 증명서의 경우 스캔본이나 식별 가능한 화질의 스마트폰 사진으로 제출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익과 토플 혹은 오픽과 같은 공인 영어 자격증 사본 혹은 영어 능력 검증이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서류는 교내에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시고 또 대학원 다니시고 하시면서 수업 들으셨던 것들과 같은 그런 교내 테스트 또한 가능하며 기한 만료와 상관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리더십 학교 가족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선 서류들과 다르게 한국 리더십학교 가족 추천서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별도의 형식은 없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서류 전형에 응시하신 후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은 다음 4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PPT를 준비하셔서 5분 분량의 자기소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점 및 재능, 단체 및 교회 등에서의 주요 활동 경험, 인생의 성공 및 실패 경험, 또 비전과 진로에 대한 내용을 발표에 잘 녹여내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분량의 자기소개가 마친 이후에는 그곳에 계신 면접위원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면접에 관해 설명을 모두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서류와 면접 심사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총 200점으로 합산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준으로는 지원 자격에 대한 적합성, 예비 리더로서의 소양, 그리고 무엇보다 필수 훈련 목표와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참여 의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로는 조금 전 학사 과정을 설명해주신 이다은 교육조교님과 또 2학기 총무로 섬겨주고 있는 24기 변진석 학생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시는 동안 계속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앞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해 주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Q&A 세션은 입학 설명회 신청 시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질문,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주 문의 주시는 질문들, 그리고 현장에 들어온 그 패널 내 질문들을 이제 패널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격과 형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직장인이 많이 참여하는지, 영어 자격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지원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패널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리더십학교 지금 재학생인 24기 총무 변진석입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직장인이고요. 저희 24기 재학생 중 절반가량 약 46%가 직장인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전 출퇴근 시간이 왕복 하루에 3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제들을 출퇴근 시간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출퇴근 시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자리에서 간단히 먹으면서 독서 과제를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과제를 잘 수행했습니다. 근데 비단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도 할 게 많고 물리적인 시간에 제한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신분이냐보다는 마음의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인사드리는 24기 교육조교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직장인도 많이 참여합니다. 직장인도 23기도 그렇고 24기도 그렇고 거의 절반가량이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이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달렸고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투자할 수 있고 또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진석 학생이 표본처럼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영어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 아까 구자한 행정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자격증, 공인된 영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영어 수업이 있잖아요. 그 수업 성적표를 스캔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된 성적표들을 제출하시면 되고, 기한이 만료됐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기한 만료된 것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진석 학생. 자질은 많은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함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수업 아까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의 많은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그것보다 매주 토요일을 헌신해야 한다는 약속하고 함께 1년의 과정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 때로는 내가 과제 일상도 힘든데 그 과제도 너무 많아서 벅차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관심 없는 분야의 강의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께 하게 될 30여 명의 동기들을 만나실 텐데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끼실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저의 경우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 동기들이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은 되게 큰 부분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받아들이시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과정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직장인인데요.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크리스 재학생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과제는 또 많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이건 사전에 준비한 멘트는 아닌데 저는 공부를 정말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공부를 정말 싫어했고 잘 안 했는데요. 근데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배우는 영역들이 저한테 좀 큰 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만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책을 본다던가 제가 공부 관련 행동을 하는 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점심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런 마음의 열정이라고 선수님이 있다면 네, 어떤 것도 다 힘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씩은 사용했지만 네, 그게 제가 좀 글을 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다른 분들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교로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재학생으로서 1년을 충분히 보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는 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이 없으면 사실 더 공부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책도 읽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배움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아실 거고 이런 커리큘럼들은 사실 누가 짜라고 해도 짜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책으로 봤던 거 궁금했던 거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임성윤 학교장님께서 섬겨주고 계신데 학교장님의 지혜를 직접 매주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여러분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의 노력은 사실 당연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과제에 대한 질문인데 독서과제 도서와 강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배운 내용들이 삶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기억에 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올 3월에 들었던 강의가 저희 동기들에게 좀 굉장히 큰 울림과 영감을 줬었습니다. 그 클레팜 공동체의 사회 변혁 사례라는 강의였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읽었던 책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사이트를 담은 책이었는데 그 책과 합을 맞춰서 그 강의에서 클레팜파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앤 그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일가형성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냈구나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럼 이 시대의 노예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이런 클레팜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과 자극을 받게 돼서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독서과제
과제와 커리큘럼은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 책을 서술하신 저자분이 강의를 직강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주제에 맞게 독서를 하고 또 독서를 그냥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은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진짜 그 나눔이 각자 교파도 교단도 뭐 다 달라요. 배경도 너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기 때문에 아, 저 친구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너무 편협적인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저의 사고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지는 과정들을 독서 과제와 나눔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고요. 필스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서도 당연히 다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커리큘럼 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학교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2학기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그래서 PBL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회 문제라고 여겼던 걸 어떻게 솔빙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고 또 그에 맞는 멘토분들, 동문 멘토분들을 같이 섭외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상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도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단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패들렛의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게 생각보다 적었네요. 그래도 이제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서 제출이 필수인지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대형교회 교인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청년부시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 아니면 구역 목사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추천서를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선교단체 간사님이라든지 지도교수님께 가는 추천서는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하신 교회의 청년부 혹은 구역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추천서는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럼 혹시 유럽 필드 스터디는 필참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떤가요? 필참인가요? 네, 유럽 필드 스터디는 아까 그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꽃을 못 보고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안 경험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필드 스터디가 정말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7월부터 8월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합격을 하신 이후에 필드 스터디 일정에 관해서 공지가 나가면 그 시간은 항상 비워두시고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끔 기도와 그리고 많은 연차를 모아두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드 스터디가 막 꼭 필참입니다, 필참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필드스를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유사하게 방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합격자 캠프에 온전히 참여를 못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퇴근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벌써 합격을 소망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믿음으로 이제 합격자 캠프까지 바라보시는 너무 좋습니다. 합격자 캠프는 필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근무 일정상 비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비울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추후에 합격하신 이후에 교육주교님께서 연락을 했을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합격자 캠프가 거의 작년도 같으시죠, 진석 학생은? 합격자 캠프가 꼭 가야 되는 캠프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합격자 캠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도중에 그 집에 갔던 인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합격자 캠프 2박 3일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긴밀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서로 다 안 친하고 한 친구도 없지만 그 합격자 캠프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초반에 그 한국 리더십 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그 마음의 온도를 조금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멍해를 칠 소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자주 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합격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보시면 아직 24기도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졸업 후 24기가 하시면 안 될까요?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네, 저도 이제 졸업 후에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0 후배들이죠. 이제 후배가 될 분들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이제 베풀 수 있는 시간들을 가장 먼저 갖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기수별 모임이 가장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1년을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생길 거라서 동기들 모임이 아주 자주 있을 거고요. 뭐 소그룹 모임은 저희가 뭐 하라고 푸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거고, 또한 기수별 분과별 모임이 있는데요. KMC라는 동문회가 있습니다. KMC라는 동문회라는 조직 안에서 신앙, 정치, 뭐 다양한 분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기부터 23기까지 지금 동문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야의 다양한 분들, 내 분과랑 맞는 분들인데 선배님인 거죠. 그런 분들과 자유롭게 만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Q&A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부를 마치기 전에 제가 2가지 깜짝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깜짝 퀴즈가 여러분 앞에서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복되긴 하는데, 한국 리더십 학교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손을 지금 흔들어 주신 분은 정답을 맞추시는 걸까요? 지원 기간 그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 네, 마스크 쓰신 분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네, 정답입니다. 여기 선물 이렇게 하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 말은 오늘은 며칠이죠, 여러분? 11월 8일. 이미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설명회도 들으셨고 딱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직 21일이나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이번 25기 모집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힌트는 홍보 포스터에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가 주변에 없는 분들은 그 뒤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링크가 있는데 거기로 한번 들어가셔서 홍보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면 딱 영어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셨으면 팔로우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정답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정답을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네, 정답은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였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이 입학 홍보를 준비하면서 주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는 말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아까 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또 씨앗과 새싹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 포스터를 보면은 되게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민들레 씨앗을 들고 둥둥 떠다니다가 그 건물 곳곳에 꽃을 피운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가정을 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입학 설명회가 끝나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입학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후 25기에 대한 모집에 관련돼서는 방금 팔로우하신 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정보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카카오톡 거기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2부 그룹 나눔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